1월 11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 주요 군사 시설과 근거지 1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잇따라 공격해왔기 때문이죠. 후티 반군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홍해에서 사상 최초로 대함 탄도미사일 ASBM까지 동원해 미영 선박을 포함한 국제 선박들을 27차례나 공격해왔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 항로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로 물류 동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로가 막혀 공급망이 망가질 경우 유가 물류비 등이 상승해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위험이 있어요. 세계 경제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겨우 회복하려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동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예멘은 과거 풍요로운 아라비아로 불리며 번영했었는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예멘이 시바 왕국으로 불리던 시절 시바의 여왕이 값비싼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솔로몬 왕과 만난 일화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커피 산지로도 유명한데요. 모카 커피는 15에서 17세기 예멘 항구 도시 모카를 통해 커피가 유럽 전역에 수출되며 붙은 이름입니다. 남쪽의 항구 도시 아덴은 196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물동량이 둘째로 많은 항구였고요. 그토록 풍요롭던 나라가 지금은 비참한 아라비아로 불리는데요. 오늘날 예멘은 콩고나 북한보다 가난합니다. 중동에서 예멘보다 못사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밖에 없어요. 2015년 발발해 10년째 지속되는 내전으로 국민 수만 명이 죽었고 더 많은 국민이 난민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예멘은 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산유국인데요. 대부분 사막인 사우디와 달리 비가 풍족해 농사도 가능해요. 남북으로 분단됐던 나라가 1990년 통일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죠. 그러나 내전으로 다시 쪼개졌어요. 후티는 1994년 결성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자 이슬람 종파 중 하나인 시아파의 무장단체인데요. 후티란 이름은 초대 지도자인 후세인 알 후티로부터 따온 것이죠. 예멘은 수니파가 65%로 다수인 나라지만 후티는 시아파로 분류됩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과 같은 시아파지만 이란의 시아파에 비해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정신이 강한데요. 이들의 모토는 국가 재건과 민생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오로지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이슬람의 승리를 외치며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부르짖습니다. 예멘은 아랍의 봄 이드멘 2012년에 34년 집권한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하야하고 과도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후티는 이에 편승해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4년에는 수도 사나를 비롯한 북예멘 서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정부를 전복했어요. 그 당시 만수르 하디 정부를 남부 아덴 지역으로 밀어냈습니다. 축출당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은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도주해 쿠데타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후티 반군이 이란과 연결됐다고 본 사우디가 개입하면서 예멘 내전은 국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사우디는 2015년 3월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등 수니파 국가들을 규합해 후티를 공습했어요. 물론 후티 또한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끌어들였죠. 예멘 내전은 결국 전통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 간 대리전으로 변질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멘이 비참한 아라비아로 되어버린 것은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의 극단적 반목, 소련 해체 후 경제가 파탄난 남북 공산주의 잔존 세력,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퇴진한 독재자 살레와 집권 세력의 부패가 삼각 파도처럼 이 나라를 덮친 때문이에요. 이 내전에서 반군 지도자 후티가 사망했는데요.
그 부하들인 후티 반군은 결국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사실상 예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후티와 싸울 때는 빈살만 왕세자가 국방부 장관이었을 때였습니다. 빈살만은 후티 반군을 너무 얕봤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협의 없이 후티 공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몰랐어요. 미국과의 조율된 전쟁이 못돼서 실패를 한 경우입니다. 사우디는 예멘에 비해 땅덩어리는 4배나 크지만 인구는 비슷한데요. IMF 기준으로 사우디 인구는 3,549만 명으로 순위파가 90%인데 예멘의 인구는 3,158만 명으로 순위파가 65%, 시아파가 35%를 차지합니다. 오늘날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AI 모자이크전으로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찍고 미사일로 폭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티를 공습할 당시에는 적어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 AWACS라도 띄워서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AWACS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하며 공습을 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민간 지역에 오폭을 했어요. 결국 후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우호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후티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취임 전부터 바이든은 트럼프가 무력화시킨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2021년 2월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 조직 명단에서 제거했어요. 또한 사우디에 배치됐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도 철수했죠. 그러자 후티 반군은 2022년 3월에 드론으로 사우디 국영 석유에서 아람코 원유 시설을 공격했죠. 그렇잖아도 가스꾸지 문제로 바이든에게 왕따를 당한 빈살만의 미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죠. 그리고 2023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예멘에서 내전 중인 아랍 동맹군과 반군 후티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패트리어트는 작년 11월 사우디에 재배치됐습니다. 11일 같은 날 아라비아 반도 동쪽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러스호가 이란에 납포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함대가 예멘을 미사일로 폭격했는데요.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잇따라 공격한 후티 반군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죠.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가 급상승했어요. 세계 핵심 교역 항로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죠. 이날 벌어진 두 사건으로 이란과 서방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예멘 내전의 휴전을 깨고 싶지 않은 중동 국가들로서는 확전은 피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미국이 주도하는 후티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죠. 사우디로서는 이제 후티하고 안 싸우고 조용해지려 하는데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해야 하는데 또 사이가 나빠져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사우디는 큰 우려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긴장 고조 방지와 자제를 촉구했어요. 그간 서방 국가들이 이란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실질적 배후로 지목해 왔는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다른 이란 대리 세력과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건 이란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확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죠. 이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술레마니의 사주기였던 지난 1월 3일 자살 폭탄 테러로 약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2020년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랍권 4개국과 아브라함 협약을 맺은 바 있죠. 그리고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것을 막아야 했는데요. 한편 존재감이 없어질 게 분명한 하마스 또한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결국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고 이란과 하마스는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란은 후티를 비롯한 중동 내 무장 세력의 도발을 지원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하면서
이들 세력이 직접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현도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란을 끌고 들어가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란을 끌고 들어가려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죠. 그러면 이란이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참전하게 되죠. 이란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직접 개입 대신 이라크와 레바논 등지의 대리 세력을 통한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의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면 후티 반군의 공격은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중동의 평화는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상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고조된 긴장과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